박원순 서울시장이 말이에요. 이 신도림에서 시작된 콜센터발, 이 코로나와 관련해서 뭔가 오늘 발언을 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사실 박원순 시장은요, 그동안 이제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서 신천지 교인들에 대해서 좀 날을 세워왔는데, 이번 이 콜센터발 이제 확진이 확산이 되면서 여기에서도 신천지 교인이 몇 명이더라 이렇게 즉각 발표를 했습니다. 그 목소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신천지 측은 서울시가 법인을 취소해도 신천지는 해체되지 않는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이는 조금도 반성이 없는 오만한 그리고 오만하기 짝이 없는 태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끝까지 확실하게 책임을 묻겠습니다. 서울시가 확보한 명단을 콜센터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대조한 결과 일단은 2명이 신천지 교인으로 파악됐습니다. 일단 음성으로 나왔고 나머지 추가 인원이 있는지는 신천지교 교인이 있는지는 지금 계속 조사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박 시장이 이렇게 콜센터 직원 중에서 신천지 교인을 언급하니까 이준석 미래통합당 최고위원은 박원순 시장이 이것은 신천지의 책임을 떠넘길 준비를 하는 거다 이렇게 저격했습니다. 아니 감염도 안 된 음성으로 나온 신천지 신자를 왜 공개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박 시장이 오전에 얘기할 때만 하더라도 콜센터 직원들 가운데 2명이 음성 나왔다고 했잖아요. 근데 추가로 이제 좀 나온 건 2명이 아니라 5명이랍니다. 저 콜센터 구로의 그 콜센터 직원 중에 신천지 신도가 5명 있다는 거예요. 근데 5명 전원 다 양성이 아닌 음성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양성도 아니고 코로나 음성이 나왔는데 박 시장께서 굳이 왜 저 신천지 신도임을 강조할 이유가 있을까요? 뭔가 다른 의도가 박 시장께서 가지고 하신 거 아닐까요? 이제 이런 좀 일각의 지적과 비판이 나오는 거죠. 최 변호사는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나름대로 우리 1,500만 서울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모습에 대해서는 또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고 계십니다. 예. 그렇지만 박원순 시장이 어떤 분이죠? 이른바 인권 변호사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행정의 어떤 필요성과 또 개개인의 어떤 인권의 감수성 이런 부분을 조화해서 가장 합리적인 어떤 방안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최대한 어떻게 보면 방어를 하기 위한 노력은 해야 되겠습니다만 지금까지 그렇게 인권 얘기를 했다가 특정 지역에 있어가지고 어떤 특정 종교적 어떤 신도들이 얘기가 됐다라고 하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천지 신자는 아무런 어떤 양성 반응이 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인적 사항을 공개한다는 것이 과연 정당한 것인지 그와 같은 기조가 지금까지 이 박원순 시장이 얘기해왔던 인권 강조 측면에서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문인데요. 이런 점에 비춰봐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나중에 사후 약방보다는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필요성은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개개인의 기본적인 인권 측면, 명예훼손 측면 이런 부분은 최대한 어떻게 보면 확보하려고 하는 노력 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최근에 박원순 서울시장이 신천지와 관련해서 꺼내든 조치들을 한번 저희가 그래픽으로 준비해봤습니다. 기억들 나실 거예요. 지난 1일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을 살인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거 다들 기억하시죠? 그리고 지난 3일에는 신천지 법인 취소 절차에 서울시가 들어갔습니다. 그게 지난 3일 발표였고 어제는 박원순 시장이 이 신천지에 대해서 세무조사 플러스 시설 전수조사 착수 방침을 또 밝혔습니다. 우리 김 교수님께서는 박 시장의 저러한 행보가 어떻게 보세요? 좀 순수성이 있다라고 보십니까? 어떤 다른 뭔가의 의도를 가지고 움직이는 것 같으세요? 어떻습니까? 라고 얘기하기 좀 그렇고요. 예. 근데 초기에는 저는 이 신천지가 적극적으로 협조를 안 한 그런 부분에서 좀 지자체들이 답답함이 있었고 사실 박원순 시장뿐만 아니라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도 같이 좀 강경하게 갔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최근에 들어서서 이렇게 시설에 관련된 조사라든가 이런 건 사실 방역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거거든요. 나중에 방역이 다 종식되고 나서
뭐 이 종교 시설이 실질적으로 이제 종교적인 어떤 목적에 의해서 사용이 됐느냐 뭐 그런 것들을 살펴보면 되는 건데 예. 지금 집중적으로 이렇게 신천지를 집중적으로 이렇게 하나의 타겟으로 만들어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오해의 소지가 굉장히 크다. 그래서 서울시의 영향이 크지만 지금은 예. 워낙 이제 수도권에 이렇게 확산될 소지가 있으니까 예. 선택과 집중으로 모든 역량을 방역에 집중을 하고 그 과정에서도 사실은 뭐 신천 쪽이 협조가 필요한데 협조를 안 한다. 예. 그렇다 그러면 강경한 정책을 이제 추구를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는다 그러면 지금의 상황은 방역에 집중을 해야 되고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콜센터라든가 뭐 등등의 이렇게 감염의 어떤 환경이 많이 조성이 된 그런 부분들을 예. 먼저 선제적으로 좀 행정 지도 같은 것들을 해서 이렇게 우리가 지금 우리 콜센터 보는 것처럼 이러한 일들이 반복이 안 되기를 이제 만들어야 되겠죠. 예. 이종건 평론가. 예. 자, 박원순 시장의 어제 발언이 지금 저는 굉장히 부적절했다고 여겨지는 대목이 어떤 있어요. 발언이었을까요? 자, 법인을 취소해도 신천지는 해체되지 않는다라는 발언이 굉장히 오만하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건 이겁니다. 법인을 취소하는 것이 목적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신천지를 없애기 위해서가 아니라 법인을 등록을 했을 때 이 법인, 그 과정 속에서 취지, 그러니까 처음에 법인을 세웠던 취지와 다르거나 아니면 불법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거나 그래서 법인을 취소하는 것이지 예. 뭐 이 신천지라는 종교 자체를 없애기 위해서 법인을 해체시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임의단체로 해체되지 않는다라는 발언은 무슨 얘기냐면 예. 지금 이 신천지라는 종교단체는 법인에 등록된 단체도 있지만 임의단체로 또 등록이 돼 있어요. 예, 예. 임의단체이기 때문에 그런 종교단체는 임의단체가 많거든요. 저는 이 신천지가 이단이냐 아니냐라는 건 이 사태가 다 끝난 다음에 그때 그 따져야 종교 되죠. 내에서 따지는 것이지 예, 예. 지금은 방역이 우선이잖아요. 그런데 마치 이것이 보복하는 것처럼 이렇게 오만하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신천지를 없애겠다? 그게 아니죠. 신천지는 압박을 하는 대상이에요. 왜? 네. 협조를 해야 되고 또 알겠습니다. 방역돼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지금 서울시장이 이런 발언은 사실 굉장히 부적절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박원순 서울시장에 이어서 여권의 차기 대선 주자들도 김 기자 신천지와 관련해서 뭔가 좀 강력한 메시지를 쏟아내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이낙연 국방국위원장이라든지 이재명 경기도지사인데요. 이낙연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뭐 신천지부터 강하게 조치하자라고 했고요. 또 이재명 지사는 다 아시다시피 이만희 총회장의 검진을 위해서 직접 찾아가기도 했잖아요. 일단 두 사람의 목소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추가 집단 발병을 차단하려면 신천지에 대한 단호한 대처가 불가피합니다. 검찰, 경찰 및 방역당국과 지자체를 포함한 모든 관련 기관들이 신천지에 대해 필요한 조치들을 머뭇거려서는 안 됩니다. 경기도 내에서 실내외 및 장소를 불문하고 14일간 신천지 교회의 집회 금지를 명합니다. 모든 집회 가능 시설에 대해서 14일간 강제 폐쇄를 명합니다. 경기도의 주거, 직장 등 연고를 가진 신천지 신도들에 대한 정보 제공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자, 이낙연 전 총리 그리고 이재명 경기지사 목소리를 듣고 왔는데 이게 최근에 발표가 된 차기 대선 후보 지지도를 보고 계시는데요. 이낙연 전 총리가 26.9 그리고 이재명 경기지사가 13.4, 황교안 대표 12, 안철수 5.7, 윤석열 검찰총장 5.5 이렇게 나왔던 조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건 이제 다음 순서대로 쭉 보시는 거고요. 첫 번째 그래픽으로 좀 다시 넘겨주시고 이낙연 국무총리와 지금 보세요. 이재명 경기지사가 물론 이 격차는 있으나 여권 내에 지금 차기 주자들 아니겠습니까? 이낙연, 이재명은.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어쨌든 저 당시에 뭐 황 대표랑 오차 범위 이내이기 때문에 2위를 기록했다. 이런 건 의미가 없는 것이고 어쨌든 두 번째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여권 내의 차기 잠룡들이 뭔가 이 코로나19 이 상황 속에서 본인들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한 뭔가 약간의 좀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도 좀 나왔습니다. 자, 이어서 지금 대구시장이 누굽니까? 권영진 시장이죠.
근데 김 기자, 이 권 시장이 오늘 뭐 화가 좀 많이 났다는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일부 언론에서요, 권 시장과 신천지 간의 연루설을 보도했는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언론사에서 보도하기를 권영진 대구시장과 신천지의 위장 봉사단체로 추정되는 한 단체 대표가 뭐 지속적으로 접촉을 해왔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여기가 한국 나눔 플러스라는 4년 된 단체인데 대구시 대표 봉사단체 중 하나라고 이제 알려졌습니다. 자, 이 단체 대표와 권 시장이 뭐 같이 찍은 사진이라든지 행사에 함께한 모습 등을 실어서 보도하면서 연루설을 제기했습니다. 자, 권영진 시장은 오늘 이렇게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늘 푸른 봉사단 청춘등대라고 하는 봉사단이 신천지와 관련이 있다고 하는데 제가 그걸 어떻게 알 길이 있었겠습니까? 그분들이 옆에 와서 봉사활동 끝나고 사진 찍자고 하는데 신천지라고 알았으면 제가 사진을 찍었겠습니다. 제가 예수교 장로의 안수집사입니다. 제 페이스북에 올렸던 글을 읽어드리는 것으로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응대하지 않겠습니다. 코로나19 책임 이꼴 신천지 이꼴 대구 이꼴 권영진 대구시장이라는 프레임을 짜기 위한 사악한 음모가 작동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도 마음껏 덤벼라. 당당하게 맞서줄게. 나는 이미 죽기를 각오한 몸이다. 죽을 때 죽더라도 이 전쟁만큼은 끝장을 볼 것이다. 반드시 대구를 지키겠다. 뭐 일각에서 제기하는 권영진 시장과 신천지와의 연루설에 대해서 권영진 시장이 오늘 일단 발끈을 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서도 얘기하는 거 들으셨죠? 마음껏 덤비세요. 나는 대구를 지키겠습니다. 최 변호사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렇습니다. 저는 마치 이것이 2017년 대선 당시에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한국에 들어올 무렵에 반 총장이 이 신천지와의 연루설이 있다라고 일부 언론에서 흘렸던 그때와 굉장히 비슷한 그 흐름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 특히 어떤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이와 같은 그 기사를 쏟아낸다라는 의도가 강하게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사실 며칠 전 같은 경우에는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권영진 시장에 대해서 선거를 앞두고 코로나를 제대로 대처할 의사가 제대로 보이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서 대구 경북 사람들의 마음을 정말 크게 아프게 했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실제 지금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죠? 정말 마치 문재인 대통령도 국민들이 마음을 모아서 이 국난을 극복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청와대를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가짜 뉴스를 엄단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또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지역 단지에 있어서 얘기하고 있는 그런 각종 봉사단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정치인들한테 어떻게든 같이 가서 자기들의 어떤 세를 과시하려고 할 수 있는데요. 특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신천지 같은 경우에는 기성 기독교 교단에 비추어서 이단 논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든 해서 기존의 어떤 유력한 정치인들과의 관계를 만들고 또 특히 신천지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천재일보라고 하는 구체적인 어떤 언론사까지 만들어서 TV에 광고까지 하면서 자기들의 정당성을 높이려고 예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상황 속에서 기성 예수교 장로회에 안수 집사라고 있는 사람이 무슨 생각으로 지금 의도적으로 신천지와 관련해서 자기들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런 내용 자체의 보도 자체가 가짜 뉴스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비춰와서는 이것은 굉장히 부적절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봅니다. 예, 김 교수님. 뭐 정치인들은 수도 없이 사진 찍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누구세요? 뭐 그리고 그걸 가릴 수가 없어요.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 뭐 이런 얘기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진 한 장으로 그 부분이 이제 어떤 분이 같이 신천지에 있던 분이 이제 같이 찍었다 그래가지고 그걸 연루선으로 이제 구성하는 거는 사실은 우리 정치의 아주 부정적인 측면입니다.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마타도어라 그러죠. 굉장히 좀 부정적인 프레임을 구성해서 누군가를 이렇게 정치적으로 압박하는 것인데 정치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실질적인 해명을 듣고 우리 충분히 해명 들을 수 있는 기회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권영진 시장에게 이런 사진이 있는데 사실이냐 아니냐 사실관계 규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도 사실이라 그러면 기사 쓰고 뭐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한 정치인의 어떤 미래를 굉장히 위협하는 부분이 될 수 있다는 거를 좀 조심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종구 평론가 말씀 듣고요. 네네. 자,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유시민 의원이 신천지에 준 표창장, 안희정 지사가 준 표창장 많습니다. 김부겸 장관이 준 표창장 이런 표창장들을 갖고 유착
했다라고 얘기하는 거나 별 차이 없거든요. 아니, 뭐,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어찌됐든 봉사단체와 사진 찍는 것 너무나 일반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을 꼭 한쪽 편을 들어서 대구 사태다, 신천지 사태다, 자꾸 몰아가는 그런 행태는 재난을 정치적인 어떤 음모로 지금 확산하는 게 아니냐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권영진 대구시장 얘기까지 해봤습니다.